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 혈관 주사 수액을 맞을 때 그 수액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호스에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거를 그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로 붙일지 아니면 건강 혹은 의학 뭐 이런 걸로 붙여야 될지 좀 헷갈렸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보내오신 분이 다이버여서 그분에게 제가 나름 뭐 길게 통화도 하고 나중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카톡으로도 다시 답변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주사 중에 기포가 들어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화 문자로 받은 질문인데요. 우선 앞부분에 저한테 대한 아주 뭐 좋은 말이 있어서 좀 읽겠습니다. 박사님 유튜브 열혈 애청자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아주 물건입니다. 질소 부족증으로 인한 불편함 없으신지요? 제가 영상에 가끔 요즘 혈중 질소 부족증으로 애먹고 있다는 말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사 같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다이빙 후에 이 질소 기포가 많아져서 감압병이 오고 뭐 그때 뇌동맥 공기색전증 즉 중풍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혈관 주사를 맞을 때 링게르선 안에 들어있는 기포가 다이빙 시 발생하는 기포 발생과 같은 기전으로 어떤 이 색전증 혹은 중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해서 이것도 역시 한번 영상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주사를 맞을 때 혈관 주사라고 하죠. 그때 맞는 게 정맥 주사가 대부분이고요. 동맥 주사도 맞을까? 그 다음 만약에 그런 그 정맥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기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백수십 년 동안 이 몸속에 기포를 넣는 그런 테스트를 해왔고, 막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 주사는 저희들이 그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주사는 뭐 거의 100%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으로 수액을 넣어주고 영양분을 넣어주고, 이것들이 이제 심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 온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이나 전해질 같은 것을 공급을 하게 되겠죠. 동맥에 주사를 놓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특수한 어떤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서 그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맥 주사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도 있지만 사실 그 찔렀던 자리에 피가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의료진이 해야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맞는 주사는 근육 주사 혹은 혈관 주사는 거의 대부분이 정맥 주사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 팔에 이렇게 꼽아놨죠. 이게 다 그 정맥을 통해서 수액이나 약물을 넣어주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기포가 사실은 그 링겔병 속에 혹은 그 내려오는 플라스틱 튜브 안에 기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아마 그런 모습을 봤을 수 있어요. 그게 기포를 빼기 위해서 주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포를 그 위로 들어서 이렇게 빼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안 뺐다고 해서 아주 소량의 기포, 공기가 그 혈류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위험성을 일으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심장의 구조는 뭐 제가 그 PFO 이야기를 한다든지 심장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서 좌심방 우심방 무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심방 사이에 어떤 흠이 나 있는 것이 PFO라는 병이 있죠. 그것은 다이병하고도 관계 있고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루트를 통해 들어가서 이 대부분 만약에 우리가 기포를 빼주지 못하고 정맥으로 들어갔으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 거의 이게 폐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포는 공기죠. 특히 우리가 다이빙 후에 발생하는 질소기포도 기포고, 또 일반 공기도 그 공기가 혈류 속으로 들어오면, 정맥 속으로 들어오면 그 공기 주위에 단백질, 그 다음 혈소판이 모입니다. 이 혈소판은 피 속에 있다가 공기를 만나면 그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공기의 양이 많다든지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거기 가서 붙고,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도 거기가 붙습니다. 이것이 아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들어가는 공기 버블의 양이 많거나 혹은 사이즈가 크거나 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만약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떤 환자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큰 주사기로 공기를 확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공기는 심장으로 가서 그 우심방 우심실에서 큰 공기 덩어리가 돼서 어떤 심장에 혈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저희들이 가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혈관에 공기를 넣어서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영화에 보면 조금 넣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엉터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그 단백질이나 혈소판이나 이렇게 하고 엉킨 그런 공기방울은 혈관에서 혈관의 내벽에 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량일 때 거의 문제가 없지만 좀 커지거나 많아지면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유사 이래 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상당히 그 많은 인체 실험과 동물을 이용한 어떤 그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 혈관 속에다가 공기를 밀어넣고 그 공기가 그 개체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기의 양이 50cc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치도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맥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뇌동맥 공기에 색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양입니다. 그리고 크기입니다.
게다가 제가 요 다음에 말씀드릴 PFO 같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이거를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PFO 검사를 할 때 사실 혈관 속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버블을 공기와 그 생리식염수를 확 섞어 가지고 혈관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기포가 심장, 즉 우측 심방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다 폐로 갑니다. 폐로 가면 대부분이 그냥 배출이 되는데 그 넣은 상태에서 발살발을 통해서 심장의 우측에 압력을 가해주면 그 버블이 좌측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것을 테스트하는 게 저희들이 PFO 검사입니다. 지금 세종심장 그 전문병원에서 그 이현종 박사하고 같이 했던 실험에 대한 결과 논문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PFO가 있는 분들은 감화병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 다이빙과 관련되는 CVA요, 아니면 뇌동맥공기 색전증은 감압병, 질소버블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을 때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 상승할 때 우리가 숨참기 상승을 해서 페퍼파일이 오면 이거는 폐팽창 상해가 되면서 이때 주로 뇌동맥공기 색전증을 본인이 겪고 되고 또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혈관 속에 버블을 넣어주는 그 실험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그 PFO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붙일 줄 몰라서 그냥 붙였습니다. Left to right sh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이 심장이 왼쪽이 동맥피를 내보려는 그런 챔버 두 개가 있죠. 방과 실이. 근데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압력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왼쪽에 와서 이게 전신으로 뿌려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션트라고 하면 어떤 혈액의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압력 평형을 할 때 혹은 우리가 PFO 검사를 할 때 기포를 넣고 고의적으로 복압을 높이고 발살발을 시킬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 PFO, 이게 심방 개존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심방에 또 혹은 실질적인 어떤 결손이 있을 때, 심실의 결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혈액이 폐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 여기에서도 어떤 이유든지 오른쪽 왼쪽의 피가 이렇게 뒤엉켜서 섞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공기방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혈관 주사 바늘에서부터 그 플라스틱 호스에 있는 작은 양의 기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실수로 너무나 많은 양의 공기를 우리 심장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혈관 손상 혹은 혈관 폐쇄, 중풍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주사를 놓는 의료진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환자 혹은 뭐 가족으로 이렇게 혈관 주사를 놓고
수액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공기방울이 거기 있는 걸 보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그 의료진을 부르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이빙 후에 질소기포에 의한 감압병은 사실 색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이빙과 관계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그 고압의 공기를 수중에서 흡입하고 상승하면서 숨을 참아버리면 그 안에서 팽창하는 공기가 폐포를 파열시키고 그 폐포를 통해서 나오는 기포가, 이건 질소가 아닙니다. 내가 흡입하는 스쿠버 공기입니다. 일반 공기일 수도 있고 나이트록스도 있고 뭐 트라이믹스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압의 가스를 마시고 숨 참기 상승을 해버리면 폐포가 파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양의 공기가 저희들 혈류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그때 그 중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백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다이버가 요즘 많이 부럽습니다. 지난 한 4주 정도 계속 주말에 날씨가 안 좋죠. 그래서 아마 다이빙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강원도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경북 북부 남부 쪽에는 지금 바다가 희한하게 주말만 되면 열을 먹이네요. 일단은 이 백롤이 거의 비습니다. 밑에 있는 이 사진은 뭐 제가 전화 문자로 받은 질문을 저장해서 제가 카톡으로 답을 보낸 내용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맥 주사 속에 기포가 있으면 다이빙 할 때처럼 중풍이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다이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